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28일 새벽 4시 14분입니다. 최고참 정치평론가라고 볼 수 있는 김대중 전 주필이 오늘자 조선일보에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한국 양당제 한계에 왔다. 민주당도 국힘도 내홍, 군부정권 시절의 양당제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 못한다. 분당은 세판 짤 기회, 친암흑의 게임으로 정치를 희롱하지 마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전 주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국 정치는 늙었다. 당의 구조도 노선도 대립구도에만 머물지 않고 합종연행의 타협으로 갈 때가 되었다. 즉 한국의 정당 정치도 다당제로 갈 수가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내각제를 검토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 지금까지의 양당 체제로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정치 문화의 욕구가 표출되고 있다. 민주당의 내홍은 유시민 씨의 지적이 전국을 찌르고 있다. 당은 기존의 체제 위에 정축을 하자는 것인데 이재명 정부는 재건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집권 좌파 세력의 토대는 민주화인데 이재명은 실용주의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기도 하다. 그것은 박힌 돌과 굴러온 돌의 대립이기도 하다. 신좌파와 구좌파의 차이 같기도 하다. 근저에는 권력 즉 자리의 적절한 배분을 둘러싼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 유 씨의 썩은 냄새 비판은 일찍이 집권 세력 내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가장 격렬한 용어다. 그에 비하면 국힘의 내용은 질이 멸렬하면서 지극히 고전적이다. 나가라 못 나간다의 싸움이다. 노선 싸움이 아니고 사람에 관한 싸움이다. 거기에는 당의 정치 색깔, 정책 노선, 대외 투쟁에 대한 고뇌가 없다. 당의 노선과 이념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반성과 풍파도 없다. 그저 축출의 싸움만 있다. 적어도 당내 투쟁 면에서도 국힘은 민주당에 지고 있다. 그래도 집권당의 당대표 싸움은 승자의 전리품 갈라먹기 싸움이다. 젊은 신진 세력도 등장했다. 거기에는 미래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국힘의 싸움은 제살 깔아먹기다. 그마저 젊은 신진 세력도 보이지 않는다. YS, DJ 같은 40대 기수도 없다. 어차피 지금의 국힘으로는 봉합이 어려워 보인다. 이대로라면 어떤 과도적 봉합책이 나오더라도 당의 총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이래저래 출구가 안 보인다면 여기서 국힘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분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집권당에도 어떤 자극을 촉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판이 새 판을 짜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세계를 봐도 양당제는 권위주의적 산물이고 대부분의 정치 선진국은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공산체제를 제외하고 양당제를 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캐나다 정도다. 내각제인 영국과 캐나다를 제외하면 민주국가에서 양당제를 하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양당제는 세계적 추세에서 밀려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정치 성향도 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여와 야, 좌와 우, 진보와 보수 등 단순 이분법적인 구도에 머물지 않는다. 국민의 이념적 분포도 다양해지고 있다. 보수와 진보 또는 좌와 우, 신과 구의 이분법으로 국민을 진단하는 시대는 가고 있다. 혹자는 그러지 않아도 야당이 수적으로 열세 있는데 그것마저 쪼개진다면 야당의 존재는 아예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지금의 숫자는 쪼개지나 마나다. 형식적으로만 한 울타리에 있을 뿐 여당을 제대로 저지할 능력도 없다. 정치적 분화가 생성되는 것이 오히려 정치 투쟁을 선명하게 이끌 수 있다. 이제 친명, 친청, 친윤, 친아무개처럼 친자 들어가는 게임으로 정치를 희롱하는 것은 그만했으면 한다. 개딸의 개도 싫고 강성 지지 운운하는 강자도 없어지는 정치가 보고 싶다.
저도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갈등, 민주당 내의 갈등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갈등을 거치면서 노선에 따라서 이합 집산을 새로 해야 된다. 새 판 짜기가 좋다. 분당이 좋은 방식이다. 분당해가지고 4당 체제로 가는 것도 괜찮다. 이게 결국은 대통령 중심제의 경직성을 무너뜨리고 유연한 다당제에 의한 내각 책임제로 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제가 주장했는데 김대중 전 주필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갈라질 거냐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 하는 방식을 보면은 이 전당대회에서 정청래가 이기든 김민석이 이기든 그 갈등은 훨씬 지금보다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분당 사태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당권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도하는 이 세력과 그래도 보수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는 그것은 공통점이 없어요. 그리고 장동혁 국힘 대표는 민주당의 전략 자산으로서 민주당을 돕는 일, 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으므로 이 사람이 있는 한 당의 통합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국민의힘 110명 국회의원들이 어떤 자력갱생의 의지가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당원들의 수준은 더 나쁘고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당원들이 아마도 과반수가 된다면 이런 당원, 이런 의원들로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갱생할 수가 없습니다. 자력 갱생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 선거 민심을 이어받은 한동훈 의원 중심으로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게 이게 정석입니다. 새로운 당을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보수당이든지 그게 국민중심당이든지 약 70%의 상식적 생각을 가진 국민들을 믿고 거기에 맞는 정당, 특히 부산과 서울을 축으로 하는 경부선을 축으로 하는 그런 정당을 만드는 일이 국힘당에 들어가서 이전 투구를 통해서 당권을 잡겠다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정정당당하고 그야말로 대도무문, 큰 길은 문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도무문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 문화적으로도 꼭 필요한 개혁이 될 것입니다. 전두환 박정희 시절에 있었던 양당제의 필요성에 비하면 지금 양당제는 1대1 검투사 정치나 하는 거지 유연한 보수도 아니고 중도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그냥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욕구를 수용하기는 이미 그 옷이 찢어지고 작고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야생마처럼 뛰어야 할, 특히 AI 선진국을 향해서 야생마처럼 뛰어야 할 이런 나라의 정치가 이런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 출발점은 아마도 한동훈 의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창당의 기치를 높이 드는 것이 또 한 번 역사적 선택을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